자, 일단 본질부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재회가 가능한 경우는 결국 딱 두 가지로 귀결돼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주관이 굉장히 흐린 사람이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거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조건 재회가 가능한 방법이란 건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여러분들의 상황 아래에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가능성 높은 재회에 대한 방법을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나는 무조건 재회가 가능했으면 좋겠어, 뭐 정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너무 감정적으로 매여 있다면 차라리 그냥 다른 영상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재회가 될 관계인가 안 될 관계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재회가 된다면 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 사람과의 재회를 준비해야 될까, 그것들을 전부를 말씀드리는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재회를 좀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면, 정말 적어도 여러분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회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어떤 영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분법적인 구분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 크게 재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크게 5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사람을 5번 이상 붙잡아 봤지만 그 끝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차단을 당했거나 혹은 제발 사라져줘 라는 식의 비스무리한 이런 심한 말을 들은 경우 재회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헤어진 이유가 3번 이상의 똑같은 다툼인데요. 그 와중에 마지막 말이 어차피 우리는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거야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 감정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똑같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을 굉장히 타이르려는 태도가 아니라 감정적인 태도로 화를 낸다면 그건 재회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 요즘 연애할 여유가 없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이러한 뭐 어떤 가정사 때문에 그렇게 상황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탓이나 핑계를 대면서 나는 지금 연애할 여유가 없으니까 헤어지자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연애 기간이 정말 100일도 채 되지 않는다면 그건 거의 가능성이 그냥 0%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00일이 돼도 혹은 2, 3년을 만나도 이런 일은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꽤나 오랫동안 만났다면 그나마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지만, 이 와중에 여러분들의 연애 기간마저 짧았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제 의도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긴 추억이 별로 없다든지 혹은 여러분이란 사람의 의미가 별로 없다면 그건 재회가 안 돼요. 이 말을 2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연애가 너무나 짧았다든지, 혹은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랑 꽤나 오랜 시간 만나긴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알아간 게 너무 없다든지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이 사람을 열흘밖에 보지 않았지만 되게 사뭇 다른 남자와는 다르게 몇 달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3년, 5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 말을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말고 그 남자가 나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어떠한 감정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우리 관계에 굉장히 무관심했었던 것 같은데, 나를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어떤 질문들 혹은 노력들조차 많이 없었는데 그 와중 여러분들이 헤어진 거라면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뭐 질려서 떠난 거다, 아니면 그 남자는 너에게 정이 떨어진 거다,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아래에서는 재회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5번째는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서 빼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바로 전에 그 남자가 환승 이별을 했다든지 혹은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성급하게 시작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끝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가 잘 끼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할 텐데, 내 전 남자친구를 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전 남친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남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의 어떤 복잡한 이성 문제가 분명 껴있는 와중에 여러분들과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냥 나는 얘를 만나도 다른 여자가 생각나, 다른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 로 결정이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되게 재회가 쉽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왜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또 다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던 과정 역시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뭐 5번 이상 붙잡아 봤다든지 혹은 똑같은 3번 이상의 다툼으로 반복된다든지 그건 그 남자의 과거 여자친구와도 똑같이 일어난 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건 루프예요, 마치. 그리고 여러분한테 왔는데 또다시 전 여자친구한테 돌아간다. 대부분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재회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아 이건 내 인생에서 그냥 걸러야 되는 남자구나 라고 재회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문제다라는 걸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재회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질문을 하고 싶다거나 혹은 생각이 드시는 거는 재회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젠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재회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각각의 방법으로 가지치기 하듯이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본질부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재회가 가능한 경우는 결국 딱 2가지로 귀결돼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주관이 굉장히 흐린 사람이거나, 그리고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거나. 여러분들이 재회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아, 나는 그냥 사람 만나다 헤어지면 절대 그 사람 다시 안 만난다. 나는 절대 재회 안 한다. 근데 제가 재회가 될까요? 뭐 이런 그 남자친구의 말을 듣는다든지, 혹은 그 남자친구가 나는 분명 시간이 필요한 거고 나에게 2주일 정도만 시간을 줘. 그러면 나는 꼭 너에게 돌아갈 거야. 뭐 라는 말을 했다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했었던 말과 행동들을 토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을 막론하고 이 모든 재회의 문제를 마치 관통하는 딱 2가지의 기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상 굉장히 우유부단하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재회 가능성은 반대로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바꿔 이야기를 하면 되게 주관이 센 사람이야. 자기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확고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재회 가능성은 또 반대로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2번째,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 아니라 나의 경우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날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냐? 나와 전 여자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회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과연 나는 전 여자친구보다 특별할 게 있었나?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신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만나서 얼마나 많이 바뀐 사람이 됐는지, 그건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기질이나 행동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떠한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만큼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는 건 반대로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분명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는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한 게 맞았었구나를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2가지의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케이스는 분명 재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재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게 됐을 때 여기서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절대 감정적으로 붙잡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재회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길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 판단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재회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단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감정적으로 간절함이란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가 어느 케이스에 속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를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제가 3번째로 상황을 나눠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의 상황은 대개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 남자친구와 이별을 맞이하기까지 그저 어떤 순간적인 감정 다툼이나 혹은 서로가 해서는 안 될 상처될 말들을 통해서 그냥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자, 이런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별을 맞이한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리고 2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공통적인 다툼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다툼이 너무나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계속 만나도 똑같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사귈 바에는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너무 지친다. 그렇게 헤어지게 되셨거나, 또는 3번째, 상황 이별 때문이거나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냐, 저는 즉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번째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별을 맞이하게 됐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상처예요. 상처.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남자친구한테 되게 상처되는 말을 들었다는 것도 전 알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도 상처받았고 너도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제외하자, 이런 되게 막무가내식의 어떤 감정 투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나랑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워드로 기억을 해야 될 건 감정적인 공감과 설득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과 자존심을 조금 헤아려 주시는 게 분명 필요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적절한 타이밍이겠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연인과의 싸움은 절대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 둘 중 한 명이 입에서 이별 선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건 다툼의 문제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그런 말도 들었고 이 남자를 하루라도 빨리 조금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뻔해요. 그냥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민했었던 것 같다. 내가 너한테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됐었던 것 같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용기를 똑같이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엄연한 착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의 속도가 달라요. 누군가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루 만에 그 권태기, 일태기를 극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연애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도 조금은 남녀마다 혹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별의 케이스에 해당하신다면 저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불안함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시간이 늦어지다가 우리가 정말 이대로 영영 끝나버리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밑작업이라는 것들을 좀 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랑 헤어진 날 기점이든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든 그런 연락을 보내놓으면 되게 좋아요. 땡땡아, 뭐하고 있어? 그냥 너 붙잡으려고 이렇게 연락한 건 아니고 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어쩌면 너무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상처 역시도 큰 게 아닐까 싶었어. 그 말은 반대로 내가 너에게 너무 또 이기적으로 기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을 돌이켜 보는데 또 그냥 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연락했어. 밥 잘 챙겨 먹고 지내. 딱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큐에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직접적으로 붙잡진 않지만 뭔가 이 사람 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네? 이 사람 나의 상처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미안해라는 말을 하더라도 그 미안해라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감정적인 다툼이 아닌 여러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 너무나 많은 반복적인 다툼이 있었거나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거든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냐면 이렇게 만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안 만나는 게 낫겠다. 남자랑 여자랑 관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내 남자친구를 굉장히 증오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감정을 우린 애증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여성분들은 이 애증의 감정을 갖고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정말 멋진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남자친구가 때로는 쓰레기 같은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주변 남사친들 중에 그렇게 연애를 하는 남자들 몇이나 보셨어요? 그런 남자들은 정말 흔하지 않아요. 내 여자친구가 정말 막말로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가졌대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는 남자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얼마나 봤냐고요. 그만큼 남자는 사랑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서로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라는 그 이성적인 판단이 이 관계를 지배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그 애증의 감정으로 계속 감정적으로 붙잡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은 왜 어떠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와의 관계를 포기했지? 어떤 부분이 우리 관계에 계속 해가 될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을까? 그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드리는 팁을 드리면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나는 너랑 만나면서 되게 네가 그 질투나 집착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그냥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맨날 너한테 연락해야 되고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너는 내 핸드폰 뒤져다보고 나 의심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헤어지고 네 의심시키지 않는 좋은 사람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여성분들 입장에서 딱 이 문제를 들으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냥 내가 많이 집착을 했구나. 이게 문제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미 그 남자는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 동안 오래도록 감정적인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게 문제예요. 거칠게 말씀드릴게요. 나의 감정을 배설시켰어요. 그러면 내 남자친구는 어때요? 여러분 모르게 그 감정을 자꾸 그 배설을 한 걸 받아주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다가 지친 거라니까요. 그게 이 관계로 하여금 더 이상 내가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해야 될 그 답은 뭐냐고요? 그냥 질투하지 않을게, 그냥 집착하지 않을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 이성적인 판단에 대한 희망을 보게 하려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봤어. 근데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더니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될 문제를 너에게 떠넘기고 있더라. 너는 분명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맞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의심에 못 이겨서 너를 되려 의심하고 내 감정을 너한테 떠안기게 됐어. 그 부분이 참 너에게 미안하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드디어 얘 바뀌었나? 이게 그 남자가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쏙 건드려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던 대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표면적인 현상에서 드러나는 문제의 그 과정을 쫓아가 보셔야 돼요. 나의 어떤 감정이 문제가 됐는지, 혹은 나의 어떤 언행에 문제가 됐는지, 혹은 내 과거가 문제가 됐는지, 전남친과의 어떤 정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꾸 이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아, 이건 상황 이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헤어지게 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일이 너무 바빠졌거나, 혹은 야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미안한 상황들이 자꾸 많이 생기거나,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재회의 어떤 최후의 수단이나 보루는 관계의 프레임을 바꿔놓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연인 관계, 친구 관계, 부모 관계, 선후배 관계 등등,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이런 말들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된 언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친구 관계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친구 관계에서 나누는, 교류하는 그 감정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프레임을 바꿔놓는 게 저는 이 재회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지금 그 사람은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나는 지금 연애할 상황과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너가 정말 좋은 사람이란 건 알지만 내가 연애할 여유가 없다. 미안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 하나예요. 아, 그냥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럼에도 그냥 우리 만나보자. 근데 그래봤자 그 사람은 고집을 꺾을 의지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네가 이런 상황인 건 알겠어. 근데 너가 방금 전에 말을 했듯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나도 너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럽다. 그래서 너에 대한 감정이 사실 난 쉽게 정리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너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다. 근데 너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그저 남자친구로서 네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나는 게 아니다. 정말 너라는 사람 자체를 응원하고 싶고, 너라는 사람 자체가 나에겐 이미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를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연인 관계라는 거 빼고 가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친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너랑 간혹 지내면서 간혹 연락을 하면서 서로의 삶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고 싶다고. 이런 관계로 애매하게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떤 혼란을 분명 겪을 거예요. 아, 근데 과연 우리가 그래도 되는 걸까? 나는 그냥 뭔가 너랑 끝을 내야 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구는 게 더 예의 없는 거라고. 너가 그런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긴 거, 너의 그런 힘든 일이 생긴 건 분명 어쩔 수 없는 일인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그건 정말 난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네가 정말 미안하면 나를 그냥 여기서 쳐내면서 헤어지자고 말할 게 아니라 차라리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말에 그냥 수긍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계의 관점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가끔 연락하는 사이가 이젠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다시 스며들듯 빠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면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정말 이해를 하셨을 테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제외에서도 내가 지금 속한 상황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다가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뤄내야 될 이 제외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속도가 어우러지면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라도 해보자라는 그 감정적인 태도가 돌이킬 수 없는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전 재회에 대한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회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재회를 굳이 해야 되나라는 어떤 반대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간절하면 그냥 해보세요. 그렇게 재회를 이뤄내시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재회를 했다고 해서 그 이전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마시라고요. 만약 재회를 해봤지만 결국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으셨다면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재회하는 거지, 막말로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재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회를 안 했겠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일단 나의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너무 남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주관을 꺾고 고집을 꺾고 생각을 죽인다면 나를 잃어간다고요.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1년, 5년, 10년이 지나가게 됐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내가 잊어버려요. 그때 가서 누군가한테 물어볼 거예요. 30살, 40살 넘어서 그런 얘기 물으면 그거 진짜 답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그냥 나는 이거 해보고 싶어, 해보세요. 그리고 실패를 하면 실패를 받아들이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